시공사 선정이 됐고 환급금을 최소 원을 제시를 했대요. 미쓰리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찍고 계세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고요. 최근에 나와서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와, 저 뒤에 저거 뭐예요? 이게 그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원래 여기가 예전 MBC 부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체 시행사 신영이라는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를 매입해서 GS건설하고 NH투자증권하고 같이 오피스 시설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임대 후 분양 전환 전략을 써서 원금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도 무려 평당 5천만 원대,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와. 작년 10월에 454세대가 들어왔는데 7월 달에는 35평이 38억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 9월에 42평이 41억 7천만 원 정도? 평당 1억이네요. 네, 그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 브라이튼 양옆으로 되게 낡은 아파트가 두 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재건축이 되게 핫할 것 같아요. 브라이튼 옆으로 수정 아파트 보이시죠? 아이고, 네, 수정 아파트. 저 수정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이 된 상태인데 최근 10월에 48평이 27억 9천만 원, 평당 5,800만 원 신고가가 나왔고 9월 달에는 24평이 19억 5천만 원, 또 평당 8,100만 원이 나왔어요. 저렇게 허름한데 왜 이렇게 비싼지 오늘 그 트렌드를 알려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저기 앞에 공사하는 건 뭐예요? 신안산선 지금 공사 중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959% 용적률을 받아서 이렇게 올린 거고, 지금 딱 보면은 이미 입지화가 된 거잖아요. 입지화가 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상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힌트가 있었어요. 2030 서울생활권 계획상에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 계획 인센티브 항목 등을 활용한 소형주택 공급,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거고, 그리고 판매 문화시설 등 저층부 복합을 통한 가로 활성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행정이 이루어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바로 옆에는 더현대 건물인데 저기 높은 파크원 타워 보이시죠? 네. 330m 정도 돼서 이 근처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거든요. 통일교 재단에서 여기 시행을 한 거예요. 이 두 군데 말고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쌀 때 여기를 선점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2023년도부터 이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새로 또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350m까지 높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락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연락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이 개발을 했던 MDM과 신영, 거기서는 선점을 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미리 받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가시죠. 여기가 IFC몰이거든요. 국제금융기구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여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브룩필드 자산운용에서 지금 4조 5조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여기 토지가 한 10,000평 되더라고요. 그럼 평당 4억 5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건너편 이 공사 현장 보이죠? 아, 요거야? 네, 여기가 메리츠 화재 여의도 사업 재건축 현장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을 한 신영, 거기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야겠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지게차에 실려갈 뻔했네요. 13층짜리 건물을 철거를 해서 지금 철거할 때 이렇게 요새 도심지에선 다 판넬로 가려야 되거든요. 아, 이게 철거하는 게 네, 민원하고 뭐 비산먼지하고 소음 이런 거 또 주변에서 다 보이니까 가려놓는 거고. 그럼 여기 몇 층으로 지어요? 용적률을 800%에서 200% 인센티브를 받아서 1007% 정도로 이미 받았어요. 땅은 이미 2019년도에 평당 1억 7천만 원에 사서 지금 시세에 비하면 진짜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줍줍이네요. 네, 2019년도에 당시에는 엄청 비싸다고 했을 거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구간이거든요. 여의도 도심이에요. 한마디로 서울 3대 도심 거점 내 알짜배기 땅 선점을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미리 23년도부터 받아서 저렇게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공사판이 있네요. 여기는 바로 신영의 또 라이벌 부동산 시행사가 있거든요. 네. MDM에서 아크로 여의도 더원 신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오피스 건물을 철거를 해서 똑같이 1007% 인센티브를 또 미리 받았어요. 여기는 뭐 입만 떼면 1,000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또 29층으로 고밀 개발을 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이네요. 아까 2019년에 평당 1억 7천만 원에 바로 옆에는 거래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바로 1년 뒤 2020년에 평당 2.8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우와. 1년 만에 땅값이 거의 1억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1000평이면 얼마죠? 띠리띠리. 1000평이면 1000억 오른 거예요. 대박 사건. 그런데 지금 바로 건너편 IFC몰은 평당 4억 5억에 거래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잘 나가는 시행사들은 이런 트렌드를 도시계획상의 힌트를 알고 이렇게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구역이 2024년 여의도 국제금융중심 지구단위 구역이거든요. 그건 내용이 뭐예요? 이 구역을 350m 높이 완화를 해주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신에 뭐 조건은 있어요. 특정 900평 이상 같이 개발을 해야 이렇게 높게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들도 있고요. 몸도 요걸 지금-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나오면은 까먹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 지금 여기 신축 공사 중인 현장 보이죠? 네. 26년 10월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고 2019년에 평당 2.2억에 거래가 돼서 오피스 건물 철거를 하고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중이에요. 신한투자증권 보이죠? 저 신한투자증권 타워가 95년식인데 평당 4억 4천만 원. 네,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한국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2022년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한 다음에 더 자산 가치를 키워서 또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큰 손들은 이런 거점으로 밀어주는 곳들, 여야 할 거 없이 다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곳들을 자본력으로 선점을 해서 몇 년 뒤에 배당을 한 다음에 또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공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923%인데 이미 30층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 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주변에 또 이 거점 내에 상업지역 아파트가 있거든요.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맛있겠네요. 눈이 돌아가네. 여의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 단지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이 어떻게 종사형이 되면서 또 시세가 올라가는지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네. 여기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오, 여기 원래 되게 누리티티했는데 예쁘게 색칠해놨네요. 여기가 7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1584세대입니다. 23년 10월에 정비계획 통과가 됐는데 현재 400% 용적률 65층으로 검토 중이고요. 신속통합계획 방식으로 데이케어 센터, 노인 복지시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수용하느냐 마느냐 갈등이 있었어요, 서울시랑. 근데 최근에 10월에 신속통합계획 단계별 처리 기한제라는 게 생겨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거 수용 안 하면 다 같이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 단계별 기한 내에 네. 처리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데이케어 센터 포함된 정비 계획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건너편 있죠? 여의도 대교 삼성물산 보이시나요? 오, 뭐 붙어있네요. 네. 삼성물산하고 바로 옆에는 롯데. 오, 경합을 벌이고 있군요. 예. 반면에 이 대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신속통합 계획인데 자문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사업단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인데 1월 달에 정비 계획을 통과를 해서 올해 9월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형이 됐어요. 지금 시범보다 더 빨리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그 노인 복지시설을 바로 수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빨리 더 앞서서 진행이 된 거예요. 대교는 7월 달에 30평이 22억 8천만 원, 7,600만 원대 거래가 됐고 안쪽 여의도 쪽으로 49층이고 우측으로 한강 쪽으로는 경관을 고려해서 14층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여긴 몇 세대예요? 여기는 576세대예요. 시범 아파트는 9월 달에 24평이 22억 평당 9,100만 원대. 근데 앞으로 이 데이케어 센터를 수용해서 또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또 시세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건축 대교 현장은 25년 6월에 사업 시행 인가 목표고 26년 1월 착공 목표, 2030년 6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지자체장과 잘 협의해서 가면은 그만큼 속도가 이렇게 역전하는 경우가 나오는다. 그게 포인트고, 물론 이제 이 시범도 이미 지금 시세는 더 높잖아요. 더 빨리 진행을 하면은 시세는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 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교 앞으로 해서 저 앞쪽이 한양이거든요. 맞은편이요? 예, 이 한양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 계획 방식인데 7월 달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무려 상업지역으로 종상형이 됐어요. 우와.
그래서 사업성이 이제 높아서 현대건설에서 아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시공사 선정이 됐고 환급금을 최소 3억 6천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대박. 그만큼 와, 상업지역의 아파트라니. 바로 여의도 지구 다니게 했고요. 금융 거점에 바로 옆 상업지역 아파트예요. 특히 한양 이 상업지역에는 주거시설만 넣는 게 아니에요. 업무시설도 넣어요. 일자리를 같이 넣는다. 기존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랑 막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버려야 되는 트렌드가 온 겁니다. 이런데 일자리도 같이 들어온다. 저기 브라이튼 여의도 건너편 앞쪽에 서울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무려 최고 높이를 200m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63빌딩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평당 1억까지도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실거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 거기는 재건축 아직 안 해요? 거기는 아직 움직임이 발견된 건 없거든요. 와, 없는데도 평당 1억을 찍었네요. 예, 그만큼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 일자리도 들어오고 고밀 개발이 되는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전국구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미 여의도가 비싸서 진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최신 트렌드들을 잘 숙지를 해서 비슷한 서울 끝자락이라든지 경기도, 지방 이런 곳들의 거점을 잘 확인해서 이 확장성 있는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발을 할 곳을 공부해서 선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어디 가나요? 다음 주에는 마포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